멀지 않은 미래, 한 기업을 시작으로 로봇 제조 산업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그 기업의 이름은 옴니카 코퍼레이션. 기존에 있던 자동 건설 기계에 이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AI 지식 습득 소프트웨어 옴니움을 탑재. 그야말로 알아서 습득하고 일하는 혁신적인 로봇이 탄생하게 되는데 기업은 이를 옴닉이라고 부르며 세계 각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특허를 받은 옴닉은 자체 생산을 위해 전 세계 각지에 공장을 세우기도 했으나 너무나도 과도한 욕심을 부린 탓인지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생산량으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기업으로 낙인 찍혔고, 이내 옴니카 코퍼레이션은 폐업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수많은 옴니온 공장들은 폐쇄당하게 됩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2040년대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옴니움은 스스로 깨어나 인공지능을 가진 옴닉들을 자동 생산하게 되었고, 그 옴닉들은 러시아를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서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옴닉들의 공습은 어떠한 이유도 없었고 옴니카 코퍼레이션의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전쟁, 일방적인 옴닉의 군사작전, 이른바 옴닉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죠. 그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옴닉 대 인류 간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미국은 강화 군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독일은 중장갑으로 무장한 크루세이더 부대를, 이집트는 저격수들로 이루어진 최정예 부대를 창설하는 등 인류가 힘을 모아 옴닉에게 대항했지만 최고의 군사력을 갖춘 강대국들조차 옴니온 시설 중 단 하나의 시설도 정지시키지 못하였죠. 심지어 호주는 자국을 파괴한 옴닉들에게 내륙을 내주고 거주민들의 폭동으로 핵 융합로가 파괴되는 등 세계말을 연상시키는 끔찍한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제연합기구 유엔은 옴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잭 모리슨, 가브리엘 레에스, 아나 아마리, 랴오장, 라이나르트 빌헬름, 토르비온 린드홀름, 이 6명을 멤버로 구성하여 팀 오버워치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들은 수차례의 위험한 전투에서 희생정신과 영웅심을 발휘하여 옴닉들의 제어 프로토콜을 모두 파괴하였고, 전장에 참여해 옴닉 군대들도 무너뜨리는 등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오버워치 덕분에 옴닉 사태는 마침내 종결될 수 있었고, 그렇게 오버워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는 남아있었는데, 살아남은 일부 옴닉들은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 샴발리 수도회를 건설해 공동생활을 하였고, 인류는 전쟁 고아가 3천만 명이나 생기는 등 전쟁의 후유증은 심각했죠. 끔찍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버워치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세의 영웅, 오버워치 팀은 꾸준한 활약으로 전 지구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는데, 단순히 치안 조직을 넘어 과학, 의료 등 여러 분야의 활약을 하면서 그들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웅들의 집합체마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조직이 커지고 옴닉 사태라는 인류 공동의 적이 없어지자 각자의 이해관계가 오버워치의 내분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든 오해 및 갈등,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강하고 올바른 누군가가 나선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의 원천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 늘어나자 잭 모리슨을 오버워치의 지휘관으로 자리에 올리고, 이전 지휘관인 레이스는 어두운 인재들을 모아 암살과 파괴 공작 등 양지에서 할 수 없는 음지의 일을 수행할 비밀기관 블랙워치를 신설하게 됩니다. 미국 사막지대의 협곡을 근거지로 한 데드락 갱단의 두목 제시 맥크리, 암살자 가문으로 유서 깊은 시마다 일족의 소장 첫째 아들 시마다 한조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받은 시마다 겐지, 연구에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 학계에 퇴출당한 유전공학자 모이라 오디오런 등 세상의 질서 아래 움직일 이들이 블랙워치 팀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비극적인 사고를 겪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기 힘든 그저 살아있는 유령이들고만 영국 출신의 전투기 파일럿 트레이서, 그런 트레이서를 위해 시간 가속기를 개발하여 역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 말하는 고릴라 과학자 윈스턴, 발굴의 치유사이자 뛰어난 과학자, 열성적인 평화주의자인 메르시 등 세상의 질서 위에 움직일 이들은 오버워치 팀으로 새롭게 영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지에서는 오버워치가 세상을 위해, 음지에서는 블랙워치가 기밀을 위해 각각 활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버워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쉽게 안정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곳곳에서 평화를 해치는 범죄 조직이 판을 치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세계의 분쟁을 일으켜 인류와 사회를 단련하고 진보시키는 전쟁 발전론을 추구하는 테러 집단 탈론. 탈론은 오버워치의 중요 요원의 아내를 납치하여 가혹한 신경 조작으로 암살자 위도우 메이커로 만들어냈고, 그녀의 손으로 자신의 남편까지 죽이게 하거나 오버워치의 멤버인 아나의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만들기도 했죠. 특히 탈론의 주요 간부인 안토니오는 오버워치 기지와 블랙워치 본부에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킨 배우였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사법 절차에 따라 안토니오를 체포할 수 없는 오버워치의 입장에 분노하며 동의하지 못한 블랙워치의 리더 레에스. 결국 그는 블랙워치 팀을 이끌고 독단적인 안토니오 납치 작전을 펼치지만 놈을 잠깐 빌려 정보를 캐내는 것이었지.
원래 그런 임무였다고. 반갑군, 레이스 사령관. 언론에서 뭐라고 할까? 법을 어긴 오버워치에 무고한 기업가를 납치하다. 지금 날 체포해도 내 친구들이 일주일이면 풀어줄 거야. 이렇게 일을 벌려도 다 헛수고일 뿐이라고. 오히려 오버워치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안토니오의 도발에 나도 알아. 리더 레이스는 안토니오 그를 사살해버리고 맙니다. 레이스, 뭡니까? 이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군. 그 여파로 비밀기관 블랙워치의 정체가 민관과 언론의 폭로가 되었고 오버워치마저 사회적 신뢰가 무너져버렸으며 사람들의 비판은 거세지면서 팀 내부에서는 서로의 갈등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 모리스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오버워치 조직을 이끌어 나갔죠. 인간과 옴닉의 화합과 공존을 위한 행사에 테러 사건을 해결했으며 탈론 협의회의 일원인 둠피스트나 제력과 옴닉 막시밀리앙을 체포하기 위해 활약했고 실제로 막시밀리앙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민관과 언론은 이를 알 리가 없었고 오버워치를 향한 비판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찬란히 빛나던 영광스러운 나날들이 저물어가는 어느 날 스위스에 있는 오버워치 본부마저 정체불명의 폭발이 일어났고 유엔은 단순 사고로 간주하였으나 사실은 잭 모리슨과 레이스의 분쟁으로 인한 폭발 사고였습니다. 그로 인해 잭 모리슨과 가브리엘 레이스는 실종되었고 끝내 사망 처리까지 되었죠. 이후 오버워치와 같은 초법적 단체의 결성을 금지하는 페트라스 법이 생겨나면서 오버워치 활동은 전면 금지되었고 남아있던 멤버들도 뿔뿔이 흩어져 절반은 용병의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언론의 비판과 법, 두 리더를 잃은 오버워치는 결국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오버워치가 없어진 세상에서 탈론은 물론 각국의 범죄 조직들은 미쳐 날뛰었고 세상의 안정은 더욱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2070년대 어느 날 또다시 알 수 없는 옴닉들의 공격이 재개했는데 이들은 숫자 0을 숫자 1로 나눈 듯한 모양인 심볼을 하고 자신들을 널 섹터라고 부르며 새롭게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기술력은 너무나도 뛰어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같은 기계족들도 파괴하는 극단적인 과격파 단체였습니다. 서태평양연의 바다 깊은 곳에서 통칭 귀신이라고 불리는 거대 옴닉이 느닷없이 출현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디바, 교장 개시! 혼자서 어쩌려고? 방어 매트리스 파동!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 육군 진할대 메카 부대라 불리는 기동 기갑 부대의 송하나. 결승선에서 기다릴게. 디바가 옴닉의 공격으로부터 부산을 지키는 데 성공했고 러시아의 로봇 생산업체인 볼스카야 인더스트리는 옴닉에 대항할 군용 로봇 개발을 실시하는 등 또다시 한번 인류와 옴닉의 전쟁 제2차 옴닉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은 점점 불안해져 가는 가운데 샴발리 수도의 수장은 다시 한번 인간과 옴닉의 화합을 위해 런던에서 공존에 대한 연설을 하던 도중 탈론이 보낸 저격수 위도우 메이커에게 저격을 당해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인간과 옴닉의 화합마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과거 죽은 줄 알았던 잭 모리슨과 가브리엘 레이스는 살아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이 개조된 가브리엘 레이스는 리퍼라는 이름으로 바꾼 채 탈론 협의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되어 오버워치 멤버들을 말살하기 위해 사냥하고 있었고 잭 모리슨은 솔저 76이라는 코드네임으로 사용하여 조직을 배신한 리퍼의 흔적을 쫓으며 오버워치를 무너뜨린 원흉을 찾기 위해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시간은 흘러 오버워치 전 멤버 과학자 윈스턴은 지브롤터 기지에 숨어 슈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아테나와 함께 방어막을 연구하며 지냈는데 진정하세요, 윈스턴. 심박수가 천장을 뚫을 기세입니다.
오버워치 멤버들의 위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온 탈론과 리퍼로부터 습격을 받게 됩니다. 윈스턴! 리퍼가 요원들의 위치를 거의 빼냈어요. 놈들에게 이 안부를 전해주마, 원숭아. 난 원숭이가 아니야. 난 과학자다. 추출 90% 완료. 추출 98% 완료. 힘내한테나. 가까스로 탈론과 리퍼를 저지하고 사라지지 않는 악과 옴닉의 위협, 그리고 리퍼로부터 오버워치 멤버들을 지키기 위해 오버워치 활동 금지법인 페트라스 법을 어기며 오버워치 멤버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윈스턴? 정말 너야?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게 말이야. 파리에서 일어난 널 섹터의 침공. 이를 막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오버워치 팀이 비행선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죠. 윈스턴이 소집을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그들의 멤버는 윈스턴과 메이, 윈스턴? 무슨 일이에요, 메이? 우리 사람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요? 다들 분명 오고 계시겠죠? 띵동,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트레이서가 곧 전부였죠. 목적지인 파리에 도착합니다. 이 차례군요. 트레이서의 말에 자신들의 무기를 재정비하는 오버워치 팀. 날씨는 전체적으로 흐리고 매우 높은 확률로 널 섹터 침공이 있겠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하는 건 인간과 옴닉의 화합 행사 테러 사건의 주범 널 섹터였습니다. 어쨌든 저들을 도와야 해요. 우리들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경찰관, 시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파리를 공격하고 있는 널 섹터. 오버워치 팀은 수송기에서 내려 널 섹터를 막고 시민들을 대피시키려 하지만 봉주르 경관님, 도와주러 왔습니다. C'était un singe? 잘했어요, 메이. 고마워요. 조심해. 시민들을 대피시켜요. 알았어요. 뭐지? 거대한 널 섹터가 출현해 오버워치와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피해! 하지만 3명의 힘으론 거대한 널 섹터를 막을 수 없었고 메이, 정신 차려. 널 섹터의 공격에 휘말린 시민들은 메이의 얼음 방벽에 무사히 보호받지만 메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죠. 부상이 심해. 일단 빠져야겠어. 메이의 부상과 시민들의 안전. 트레이서, 다들 데리고 가죠. 내가 버텨볼. 그리고 그들을 위해 혼자 널 섹터를 막으려는 윈스턴. 떨어지지 말랬잖아요. 걱정 마요. 바로 따라갈게요. 늦기만 해봐.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거대 널섹터의 공격을 한 번에 받아치는 시마다 겐지. 겐지 씨, 트럭을 밀며 수많은 널섹터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라인하르트와 토르비언의 막내딸 브리기테. 해결사들이 왔어. 그리고 원년 멤버 랴오샹이 만든 로봇 에코까지. 메이의 부상을 치료해주는 메르시. 방벽 전개. 저걸 대체 어떻게 막죠? 메이, 그 배낭.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님 펄스 폭탄 여기 있어. 슬슬 위험하오. 됐어요. 달려. 알았어. 잡았어. 이들의 협공으로 마침내 거대 널섹터를 파괴하는 데 성공.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네, 친구들. 안녕 언니. 브리기테? 와 언제 이렇게 컸어? 모두들 여긴 메이예요. 안녕하세요. 매력적이시오. 아저씨 합류한 걸 환영하오. 고마워요. 무시유, 그럼 이제 오버워치가 돌아온 건가요? 네, 그렇고 말고요. I know it's dumb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Can't ignore the gray hairs popping every new year. Noticing all the lines grow deeper when I smile. I used to think I still got time to waste, but lately I feel like it's too late. Met you when you were 19, I'll stay with you till 90. There's no way to stop now, let's go for another ride.